여기 깊은 산속 작은 개울 앞 120평 정도 되는 작은 토지를 3,500만 원에 구입한 50대 A씨는 이곳에 4층짜리 다가구 주택 두 동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완성된 이 건물, 하지만 10년이 넘게 흐른 지금 이 건물은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안고 경매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5억 2천만 원이었지만 이제 무려 83%나 폭락한 최저가 8,80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인데, 이건 뭐 건축비도 안 나오는 금액이죠. 과연 이 비운의 산골짜기 건물에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성, 전국 곳곳을 누비는 여우대장. 오늘은 가평군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가평 시내에서도 차로 약 20분,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야말로 산골짜기, 평지는 많지 않고 실제로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 오지라면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도 안쪽으로 쭉 시원한 물줄기를 따라 산으로 좁은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주변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건물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산 바로 아래 이 주변에서는 가장 높아 보이는 건물, 여기까지 오면서 빈집들을 하도 많이 봤더니 나름 웅장해 보이는데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짜리 건물이 두 동. 그런데 사실 말이 지하 1층이지. 지금 보시는 이 주차장은 가파른 경사 덕분에 지하층으로 인정받은 구조입니다. 실제 체감으로 보면 필로티 구조의 4층짜리 건물이라고 해도 무방해 보이죠. 1층은 보시다시피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가운데 계단을 통해 각 방으로 들어가는 구조. 세대수는 총 12가구나 되는데 외관만 보면 겉보기엔 말끔하고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이곳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 50대 A씨가 여기 120평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A씨는 당시 여기 토지를 3,500만 원에 구매했는데요. 당시 이미 여기에는 이전 소유자가 시작했던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 토지의 새로운 주인이 된 A씨는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기 시작했죠. 이 산골짜기까지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뭐 우여곡절 끝에 이 건물은 2014년 완공이 됩니다. 이후 A씨는 이곳을 펜션처럼 운영해 왔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A씨는 이 건물이 준공된 이후 해당 토지와 건물 두 동을 담보로 은행에서 약 3억 원 가량을 대출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에게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로 빌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자금이 건축비 정산이었는지 매매잔금이었는지 정확한 용도는 단정할 수 없지만 상당한 자금 부담을 안고 출발했던 건 분명해 보이죠. 심지어 여기서 장사가 잘 됐다면 모를까,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나마 이 앞에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어 여름에는 수요가 있었을지 몰라도, 보시다시피 주변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서 비수기에는 운영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 A씨는 나름 오랜 시간을 버텨왔지만 결국 이 수억 원의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2024년 이곳은 경매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여기 120평 토지와 4층짜리 건물 두 동의 최초 감정가는 5억 2천만 원으로 평가됐는데, 이후 여러 차례 유찰을 거친 끝에 지금은 최초 감정가 대비 무려 83%나 폭락한 최저가 8,80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이죠. 대지 면적 120평에 한두 층짜리도 아니고 4층짜리 건물이 두 동. 이 건축비만 해도 진짜 억소리가 나올 텐데 최저가가 고작 8,800만 원? 정말 충격적인 가격입니다. 그런데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이 건물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들이 몇 개 숨어 있습니다. 우선 입지가 너무 외집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마트 하나 가려 해도 차로 15분, 걸어서는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뭐 당연하게도 주변에 음식점이나 카페는 찾아볼 수 없고, 몸이 아파 병원이라도 가려면 한나절은 훌쩍 넘어가죠. 게다가 진출입도로는 폭이 좁은 왕복 1차선 도로, 여기서 한참을 달리다 맞은편에서 차라도 하나 나오면 땀이 삐질삐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건물의 공식 용도는 다가구 주택인데 과연 누가 월세를 내며 여기서 살겠습니까? 당연히 수요가 많지는 않죠. 그런데 앞서 제가 이곳 주인은 여기를 펜션처럼 운영해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다가구 주택인데 도대체 어떻게 숙박 영업을 한 거냐? 그 방법은 바로 농어촌 민박입니다. 농어촌 민박이라는 건 쉽게 말해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일부를 활용해 소규모 숙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인이 실제로 이 집에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즉 숙박업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도 무인 운영은 불가능하고 주인이 반드시 이곳에 상주하면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건물의 가장 치명적으로 보이는 단점은 바로 건물 뒤쪽에 있습니다. 중앙 계단을 따라 뒤편으로 이동해 보면 예전에 펜션 식당으로 사용되던 공간이 하나 나오는데요. 입구부터 보시는 것처럼 흙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특히 여기 쓰레기통이 바닥에 박혀 있는 상태를 보시면 이 뒤쪽 산에서 상당한 양의 토사가 밀려 내려왔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석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여름 장마철 이 정도 경사에 흙을 막아내기에는 솔직히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식당 내부로 들어오자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천막은 내려앉아 있고 바닥은 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종 집기와 설비들도 흙으로 범벅이 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 한때 펜션으로 운영됐던 흔적들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걸 다 치우려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게다가 이 건물이 이렇게 방치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 보이는데요. 곳곳은 녹슬어 있고 변색돼 버린 상태, 객실 내부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미 여기저기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즉 여기를 아무리 싸게 낙찰받는다 해도 수리비로 상당한 돈이 깨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건물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가격입니다. 현재 감정가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는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여길 촬영하는 동안에도 이 경매 물건을 보러 오신 분들이 총 4분이나 있었습니다. 또 여기 바닥에 남은 발자국만 봐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둘러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물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만 보고 덜컥 들어갔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입지, 접근성, 도로폭, 산사태 위험, 수리비, 그리고 운영 방식까지 하나라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으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단점들을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솔직히 도전하지 않는 게 맞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 건물은 지난 8월 누군가가 2억 5,500만 원의 낙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무려 1,800만 원에 달하는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죠. 여기서 낙찰자가 잔금을 미납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제가 현장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또 다른 리스크가 이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 건물이 얼마에 낙찰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A씨가 이곳에 투자했던 시간과 돈을 전부 되돌려받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부동산은 절대 가격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싼 물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결국 모두 돈으로 돌아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부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